두 여인수 알퐁스도데 7월 어느 오후 님무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숨막힐 듯한 더위였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부연 은빛의 밝은 햇살 아래 작은 참나무와 올리브나무 동산 사이로 끝없이 뻗은 하얀 길에서는 먼지가 일었습니다. 한 점 그늘도 한 줄기 바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더운 대기의 진동과 미칠 듯 시끄럽게 울리는 빠른 박자의 음악처럼 들리는 귀 아픈 매미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치 빛으로 충만한 드넓은 대기의 진동이 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2시간 전부터 사막 한복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도로의 먼지 속에서 집들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생뱅상이라고 불리는 역참이었습니다. 농가가 대여섯째 있었고 지붕이 붉은 긴 곡간들이 있었으며 앙상한 무화과나무 숲 속에 물도 없는 구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리 맨 끝쪽에 여인숙이 둘 있는데 길 양편에서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가까이 서 있는 여인숙들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끄는 데가 있었습니다. 한쪽 새로 지은 큰 건물은 생기와 활기가 충만했습니다. 문이란 문은 모두 활짝 열렸고 집 앞에는 합성 마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풀어놓은 말들 몸에서는 김이 솟아올랐으며 마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비좁은 벽 그늘 속에서 숨가쁘게 물을 마셨습니다. 마당은 노새와 수레로 혼잡을 이루었고 허청 밑엔 마차꾼들이 서늘해지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집 안에선 고함 소리, 욕지거리, 주먹으로 식탁 치는 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당구 치는 소리, 레몬수 병의 병막에 튀는 소리, 그리고 이 온갖 소란스러운 소리보다도 한층 더 크게 들리는 흥겹고 요란스러운 노랫소리가 유리창을 뒤흔들며 흘러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마르고 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은수전자 손에 들고 샘가루 갔네. 맞은편 여인숙은 반대로 정적에 쌓여있어 빈집 같았습니다. 문턱엔 잡초가 돋아나고 덧문도 부서졌습니다. 문 위엔 아까 곰팡이로 덮인 작은 등굴가지가 낡은 긴 장식처럼 매달려 있었으며 문턱의 계단은 길가의 돌로 받쳐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나 누추하고 비참해 보였는지 그 집에 머물러 한잔한다는 것은 분명히 자선을 베푸는 거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음산하고 쓸쓸한 긴 방이 있었습니다. 커튼도 없는 3개의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눈부신 햇빛은 방 안을 더욱 음산하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지가 앉아 뽀얗게 된 유리잔들이 흩어진 다리 부서진 식탁들, 내 귀가 사발처럼 움푹 패고 천이 찢어진 당구대, 누렇게 된 소파, 낡은 카운터, 이런 것들이 불결하고 찌느듯한 열기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파리들, 이제까지 그처럼 많은 파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리들은 천장에 유리창 위에 술잔 속에 때를 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자 벌집에라도 들어간 것처럼 붕붕거렸습니다. 방 저쪽에서는 한 여인이 창에 붙어서 열중하여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는 2번이나 불렀습니다. 여보, 주인 아주머니. 여인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주름지고 살갗이 터진 흑빛 촌여자의 가련한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지방에서는 노파들 나서는 갈래갈래 길게 늘어진 레이스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눈물을 너무나 흘려서 얼굴이 아주 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잠깐 앉아 뭘 좀 마실까 하는데요. 여인은 알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꼼짝하지도 않으며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여인숙이 아닌가요? 여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인숙은 여인숙이죠. 하지만 손님은 어째서 다른 분들처럼 저 앞집으로 가지 않으세요? 그곳이 훨씬 즐거운데. 내게는 지나치게 즐거운 곳이요. 이곳에서 쉬는 게 좋겠어요? 나는 대답을 기다릴 것도 없이 식탁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여인은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서랍을 연다, 술병을 가져온다, 술잔을 닦는다, 파리를 쫓는다, 아주 바쁘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큰 사건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엾은 여인은 가끔 일손을 멈추고 도저히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듯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은 구석 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열쇠 꾸러미를 들그덕거리며 자물쇠를 따는 소리, 빵 넣어두는 통을 뒤적거리는 소리, 입으로 후후 부는 소리, 먼지를 털며 접시를 닦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 한숨과 억제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흐느낌이 간간히 들리기도 했습니다. 15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더니 여인은 한 접시의 건포도와 돌같이 딱딱한 묵은 빵과 싼 포도주 한 병을 내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드세요. 그러더니 신비의 여인은 창문 앞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는 술을 마시면서 여인에게 말을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곳엔 손님이 별로 오지 않는가 보군요. 아, 그렇죠.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고장에 우리 한 집만 있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죠. 이곳은 길목인데다가 오리잡이 처리면 사냥꾼들이 와서 식사를 했답니다. 1년 내내 마차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웃 사람들이 오고 나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손님들은 건너편 집을 더 좋아하지요. 우리 집은 너무 쓸쓸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집은 그다지 즐거운 곳이 못 되죠. 저는 얼굴도 예쁘지 않은 데다가 열병을 앓고 있어요. 두 딸년이 죽었답니다. 저쪽은 이와 반대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지요. 여인 속의 경영자가 알을 여자랍니다. 레이스 달린 옷을 입고 목에는 금줄을 3바퀴나 감은 예쁜 여자거든요. 영마차의 마부가 저 여자의 정부여서 마차를 그쪽으로 대지요. 거기에다 심부름을 하는 애교 있는 계집애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도 있어요. 브루스와 르데상과 존 키엘의 젊은이들은 모두 그 여자의 손님이죠. 마차꾼들도 그 여자에게 들르기 위해 길을 돌아간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온종일 넋을 놓고 앉아있지요. 여인은 여전히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마음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은편 여인 속에 그녀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갑자기 길 건너편이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역마차가 먼지 속에서 흔들거렸습니다. 채찍 소리가 나고 마부의 나팔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계집애들이 문 앞으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속에서 조금 전에 그 기막힌 목소리가 더욱 아름답게 다시 들려왔습니다. 은주전자 손에 들고 샘가루 갖다네. 거기서 보았지 새 기사가 오는 것을. 이 소리를 듣자 주인 아주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나를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집 양반이랍니다. 노래를 잘 부르죠? 여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얼빠진 사람처럼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주인 양반이라고요? 그러면 그분도 저 집에 가십니까? 그러자 여인은 슬픈 듯이 그러나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 수 있습니까? 남자들이란 모두 그런걸요. 우는 꼴을 보기 좋아하는 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딸년들을 잃은 뒤로는 항상 울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무도 오지 않는 이 큰 집은 정말 쓸쓸하지요. 그러니 가엾은 호세는 마음이 참을 수 없이 답답해질 땐 건너편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죠. 그이는 목소리가 좋아서 알을 여자가 노래를 시킨답니다. 쉿! 그이가 또 시작했어요. 여인은 몸을 떨며 손을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굵은 눈물 방울이 여인을 더욱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창 앞에 서서 자기 남편 호세가 알을 여자에게 들려주는 노래소리를 황홀한 듯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말했네. 안녕하세요. 어여쁜 아가씨여.